네, 3학년 반갑습니다. 2학기 역사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학기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산업혁명이 그 시작입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입니다. 혁명은 레볼루션, 큰 변화죠. 결국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서의 어떤 변화로 인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업혁명,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수공업에서 자동화, 기계로 만들어 내게 된 게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영국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을 안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면은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알면 되는데, 그럼 영국 혁명은 왜 배우는 거냐? 바로 그 산업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가 영국 혁명에서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4쪽 시민계급이 주도한 영국 혁명 보겠습니다. 혁명은 큰 변화죠. 결국 영국 혁명은 영국에서의 큰 변화인데 이 큰 변화는 뭐냐? 왕의 힘이 약해지고 시민들의 힘이 강해진 거입니다. 그래서 영국 혁명은 두 가지 혁명을 묶어서 불러주는 건데 그 첫 번째 혁명이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1642년부터 1649년 있었던 일인데요. 이 청교도 혁명은 왜 일어났냐? 우선 참고로 청교도는요, 종교 개혁으로 등장한 새로운 종파를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칼뱅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깨끗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왜 일어나게 됐냐? 바로 국왕과 의회가 대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왕과 의회, 여러분 국왕과 의회가 같이 있네요. 여러분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국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이게 있었죠. 그래서 왕이 정치하던 시대, 왕정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을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마음대로 정치하는 걸 전제 정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왕은 있으나
헌법에 의해서 정치하는 걸 입헌 군주제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공화정, 왕이 없고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통치되는 게 공화정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왕의 힘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려운데 선생님이 좀만 더 설명할게요. 그럼 영국은 왜 국왕이 의회라는 것과 동시에 존재했냐면요. 여러분, 영국은 세계지도 상상해 보세요. 유럽에서도 저 끝에 있는 섬나라죠. 지금이야 영국이 선진국이고 뭐 좋은 나라라고 보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냥 시골 섬 촌동네였어요. 고려나 조선으로 치면 울릉도 같은, 울릉도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냥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점령한 사람들이 굳이 영국에 가서 살지 않아요. 갔는데 시골이야. 아, 나 그냥 발전된 유럽 대륙에서 살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국 너희들 세금만 잘 내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 집에 간다. 라고 왕이 유럽 대륙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국은 점령 당했는데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제도를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의회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은 딴 데 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유럽에 있던 지배자가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이제는 조금 살만하네. 나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쨌든 잘 살고 있었는데, 신경도 안 쓰던 왕이 와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의회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뭐냐? 돈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거죠.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싫겠죠. 여기 살지도 않던 애가 와가지고 돈만 받아가니까. 그래서 의회가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왕한테 권리 청원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왕, 너 마음대로 세금 걷지 마.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인을 가두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선이나 고려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뭐 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권리 청원을 받은 왕이 빡치는 거죠. 나 왕인데, 이 새끼들.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뭐 들어주는 척하다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왕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회, 영국에서 자기끼리 잘 살던 애들이 의회파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국왕을 따라온 사람들 또는 영국 내에서도 힘이 없던 사람들은 국왕에 붙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의회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왕은 처형당해요. 그리고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정치 제도가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서 통치하는 게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정치하는 게 공화정입니다. 어쨌든 공화정이라는 걸 이제 영국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면 세 번째 문단에 그러나 왕정 복고 이후 이 말 나오죠? 네, 크로멜이 정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다시 왕 만들어. 그리고 왕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등장한 왕이 또 지 멋대로 합니다. 또 세금 마음대로 거두려고 하고요. 그냥 영국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회가 또 빡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화정 같은 걸 또 하진 않고요. 허수아비 왕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네, 화면 보면 왕정 복고 후에 전제 정치를 왕들이 다시 하니까 의회가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요. 메리는요 여자, 윌리엄이 남자인데 메리가 공주예요, 공주. 그런데 저기 유럽 대륙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국은 몰라요. 메리는. 그래서 의회가 메리 찾아가서 영국 왕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메리는 남편이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은 유럽 대륙에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공동 왕으로 추대시켜 줍니다. 메리하고 윌리엄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영국의 왕이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가 버려요. 영국 내에서도 힘든데 유럽 대륙에 군대가 오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죠. 그래서 메리하고 윌리엄이 왕으로 즉위할 때 책에 나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메리하고 윌리엄은 그냥 쉽게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의회에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고 의회는 저희가 원하는 건 권리 장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권리 장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어둔 게 권리 장전이에요. 권리 장전에는 왕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예전에 우리 고종 때 선생님이 독립협회 말하면서 입헌군주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듯이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법이 더 중요하다. 법이 더 먼저다. 라고 하는 게 이때 자리 잡게 됐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넘어갑시다. 115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보겠습니다.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배경입니다. 영국은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기계를 만드는데 투자할 수가 있었는데 왜 돈이 많았냐? 교과서 첫 번째 문단에 잘 나와 있는데 정리하자면 일찍부터 모직물 공업이 발달합니다. 영국은 모직물, 양을 많이 키워서 양털로 만든 옷감을 잘 만들었고 그것을 유럽에 팔았고 그리고 식민지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 돈을 나중에 기계 만드는 데 쓰는 거죠. 두 번째로 지하 자원이 많았는데 여러분 산업혁명의 가장 키 포인트는 증기기관입니다.
물을 끓여서 그 증기, 수증기로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게 석탄, 그리고 기계를 철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영국에 많았다고 합니다. 어우, 좋죠. 영국 환경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영국 혁명 배웠죠? 이것 때문에 배운 겁니다. 시간 많이 투자해서 배운 거예요. 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이제 전쟁 같은 거 일어날 일이 없겠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안정되지 않았다고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사이가 좋으면 전쟁 안 날 거니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여러분 숫자 4예요. 4. 네 번째로 풍부한 노동력도 배경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인클로저 운동 이 뭐냐? 아까 여러분 영국 첫 번째 자본 축적에서 모직물 나왔죠. 모직물은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 그래서 영국의 땅 주인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게 돈벌이가 좋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땅에 양을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치는 걸 인클로저라고 불렀어요. 울타리 치는 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 지을 일이 없어져요. 원래 땅 주인들이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돈 받고 농사를 지어주는데 양을 키우니까 농사 지을 일이 없죠. 그래서 땅을 잃은 농민들이 대도시로 오게 됩니다. 먹고 살려고. 오니까 산업혁명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농민들이 막 오네?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공장을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네, 넘어가죠. 네, 115쪽 아래 기계의 발명과 공업의 발달입니다. 얼른얼른 하죠. 네, 이제 면직물 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직물은 양털이죠. 양을 키우고 털을 생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면직물은 목화를 키워서 목화를 가지고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도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삽니다. 수요가 급증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뭐 제니 방적기, 물 방적기. 이 기계는 아직까지는 그 증기기관하고 상관은 없고요. 막 물로 돌리고 막 그래요. 간의 수공을 벗어나 공경제 기계의 공업으로 뭐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고요. 다음 보면 네. 증기기관 와트가 이제 드디어 기계다운 기계를 만드는 거죠.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를 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각종 산업,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도 발전하게 되고 금속공업도 발전하게 되고 기계공업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석탄을 많이 캐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온도를 낼 수 있는 석탄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게 되고 기계를 만들 때 필요한 금속도 땅에서 뽑아야겠죠. 자연스럽게 모든 분야가 발전한다는 소리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 증기기관차, 증기선 만들어지고요. 네, 눈으로 봐도 됩니다. 전신, 전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는 목소리가 전달되는 거고요. 전신은 목소리는 아니고 신호만 가는 겁니다. 띠띠띠띠 띠띠띠 이런 소리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혁명의 확산입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확산되고요. 19세기 말엔 러시아, 일본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후반 금속, 석유화학, 전기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있게 되고요. 독일과 미국이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퀴즈 풀고 마무리합시다. 명예혁명으로 영국에서는 땡땡땡땡땡이 자리 잡습니다. 바로 입헌 군주제가 자리를 잡게 되죠. 두 번째로는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어디에서 처음 시작됩니까? 바로 영국이죠. 4개의 배경 기억해 두고요.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여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줌에서 봐요, 여러분. 행아웃인가요? 그럼 안녕, 고생했어요.